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부의 내용은 이제 오늘의 실질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 또는 무제한 전쟁, 한계를 초월한 전쟁, 이것이 도대체 뭔 내용이 어떠한 전쟁이냐,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 어떻게 지금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중국의 이른바 중국 공산당의 전쟁,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전쟁은 우리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들이 이제 개념화 시켜놓은 게 이른바 초한전이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 초한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중국군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여기에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중국 공산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들은 만약에 이러한 전쟁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한전의 핵심이 뭐냐면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의 당의 무력이 또는 이들이 자기들이 국군이다, 이게 군대다라고 얘기하는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우리는 초완전하고 있어, 이렇게 절대 밝히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용어는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전부 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전쟁 방식인데, 모택동의 전쟁 방식을 갖다가 한 건데, 이게 과거에 중국 대륙을 공산화할 때 전복하고 기존의 중화민국을 전복하고 중국을 대륙을 공산화할 때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모택동의 전쟁과는 무엇이 다르냐를 갖다가 이제 이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이 초한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목표가 바뀌었다. 목표는 중국 대륙의 공산화였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바로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 뭐냐? 바로 1990년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와 또 하나가 뭐냐면 ICT 정보혁명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이게 90년대 이전과 그 이후의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구분 지을 때 세계화 그리고 ICT 정보혁명, 이 두 개가 거의 완전히 다른 이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놨잖아요. 바로 이 조건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라는 건 뭐냐? 바로 중국이 과거에는 냉전 시기에는 공산당은 세계와 별도로 있었고, 그리고 서로 대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껏 교류할 수 있는 거죠. 마음껏 경제적 교류, 사회 교류, 문화 교류, 교육 교류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전 세계에 이걸 갖다 중국의 용어로는 삼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투. 그런데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침투겠죠. 그래서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 또 하나가 ICT입니다. 정보혁명.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미디어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공위성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정보통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조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서 이러한 이 초한전 전략 전술을 전법을 전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에서도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 전쟁의 개념을 초월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초월합니까?라고 했더니 이 저자들이 하도 이해를 못해서 이게 예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예만 들어볼게 그러면서 단서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단서 조건을 붙이느냐? 이거는 정말 예다. 그냥 예로 하도 이해를 못해서 그냥 예로 이런 전쟁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거지. 초한전은 뭐냐? 바로 이것도 초월하는 거다. 이러한 한계도 초월하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예시로 들어놓은 게 전쟁의 방식에는
24개 정도로 이게 그 예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걸 보면은 전쟁이란 건 크게 군사전, 유사군사전, 비군사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군사전에는 핵전, 전통전, 생화학전, 생태환경전, 우주전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유사군사전은 외교전,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비군사전 여기에는 금융전, 무역전, 투자전, 자원전, 원조전, 법률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이 예시만 든 것 중에서도 하나입니다. 전통전입니다. 전통전.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와 국가 간의 뭐 선전포고를 통해서, 그리고 군대와 그다음에 군부와 민간이 철저하게 이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군대는 교본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세계의 국제법,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에 그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준수하면서 전쟁을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전쟁은 단순히 그 수많은 한 개를 초월한 무수한 그 이 전쟁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에 24개 정도의 저걸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저자들은 이거는 그냥 예시고 바로 이러한 한계조차도 우리는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 뭐 금융, 무역, 자원, 원조, 법률, 경제, 제재, 미디어, 이념, 공갈, 협박, 마약, 범죄, 밀수, 뭐 최첨단 기술전, 사이버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더 초월해라.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라. 상대 국가를 무너뜨리고 자멸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동원해라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초안전을 전개를 할 때는 융합, 창의적 융합, 창조적 혁신의 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각종의 전법을 마구마구 뒤섞어라. 그래서 그 이 국가마다 다르게, 미국의 상황이 다르고 호주의 상황이 다르고 한국의 상황이 다르다. 여기에 특성에 맞추어서 무수한 방법을 혼합해서 창의적으로 융합 정신을 발휘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융합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융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공격을 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회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패권 장악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강점이다. 왜? 바로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이런 짓을 못한다. 절대로 못하죠. 우리는 법치잖아요. 법치가 있고 인권이 있고, 전쟁 과정에서도 인권을 갖다가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전쟁 중에 이러한 전쟁 범죄 형태라고 해서 국제적 제재까지 들어가잖아요. 쟤들은 절대 못한다. 그게 저들의 가장 큰 약점이다. 그거를 정확하게 역공략해서 들어가라. 쟤들이 상상도 못하는 걸 동원해서 저들을 무너뜨려라라고 하는 거를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럼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전쟁 공격의 대상이자 수단입니다. 수단. 모든 영역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이러한 전쟁을, 무제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총동원. 군대와 민간, 뭐 당과 일반 민간,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총동원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전체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총동원 체제를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른바 당정군민학위. 이거는 이제 그 전 사회를 의미합니다. 당, 공산당, 정, 공산당의 통치기구인 중국 정부, 그리고 군, 공산당의 무력인 인민해방군, 그리고 이 대학, 학교, 그 다음에 전문가들, 그리고 그 민간에는 뭐 일반 중국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을 다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의미하라는데, 이 모든 것을, 당정군민학을 어떻게 하느냐? 동서남북중으로 총동원하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중. 그러니까 전방위로 동원하라는 얘기예요. 동서남북중,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걸 총동원하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이 총동원 체제가.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재 중국의 그 권력서열 1위 습근평이
그 중국식 발음은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시진핑이 집권한 이유에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이 전쟁을 해왔어요. 그러나 시진핑, 스끈평,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1978년도 12월 달에 모택동이 죽은 다음에 개혁파가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 개혁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개혁개방으로 나왔다. 중국은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정치를 가리키는 사람들은 신중국은 등소평 이후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등소평이요, 등소평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던 초기부터 이 등소평이 내부에 아주 그냥 단도리 치듯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이거 지금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비밀문서로.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뭐 시장화를 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공산당과 이념 이거 버린 거, 우리의 목적 버린 거 절대 아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라. 우리는 바로, 그러면서 등소평이 한 얘기입니다. 등소평이 했다라고 그 고위 그쪽에 있는 사람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는 바로 개혁개방이란 미명하에 우리의 힘을 키운다. 누구를 이용해서? 미국을 이용한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나와 있죠. 바로 미국의 선의까지 이용해라 라고 단도를 칩니다. 선의. 저것들이 무슨 뭐 기독교인들이고 뭐 자유의 뭐 저거고, 그래서 너무나도 순진하고 순박하게 우리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용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부 지시를 내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뭐 이게 자기들이 바뀐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이 전략을 세우고요. 그것이 이제 1983년도에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쭉 확산해 나가는 전략들을 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공산당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근데 그것이 본격화된 것이 시진핑이다. 왜냐하면 2010년 정도에 들어가면 중국 2008년도 이후입니다. 그 중국의 이게 지식인계하고 국제정치하고 그다음에 당에서 싹 다 바뀝니다.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우리 중국의 세기가 왔다라고 이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거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끝났고, 미국 쇠퇴 중국 부상, 이거 우리나라의 중국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주류들이 항상 강조한 거지 않습니까? 다 귀에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 다 미국 쇠퇴 중국 부상, 중국 굴기,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 큰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장악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구체화된 겁니다. 구체화되면서 하다못해 법적으로도 중국의 모든 민간인들 또는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적이 없는 해외 화교들까지 모두 중국 공산당의 명령에 그리고 정보 협조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제까지 만든 게 이제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가지고 이러한 초안전을 전개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 역시 이들이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이걸 갖다 이거 무제한 전쟁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여기서 빨간색은요, 아까 얘기한 전법을 갖다가 소개하는 거고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일단은 미중화해, 미중협력, 뭐 이런 민중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 이런 데다가 대규모 투자를 해라 이거죠. 대규모 투자를 하고 경제적인 근데 순수한 민간 교류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동시에 뭘 하느냐? 바로 사이버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ICT 정보혁명. 그래서 ICT 사회에 가장 취약한 것이 이제 정보통신이다. 반면에 우리가 정보통신을 장악하게 되면 모든 걸 장악한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의 이 멜웨어라든지 이게 이 사이버 이러한 이 칩을 갖다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렇게 비밀리에 막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사이버 테러전, 금융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었는데 중국 공산당이 바로
그 이 미국의 이제 그 이른바 얘기하는 좌파들, 진보 좌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밀리에 그들을 지원해주고 연대를 맺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벌써 3, 4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뭐 이러한 것들이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통일전선공작이라고 합니다. 통일전선공작. 그리고 미국에 있는 화교, 중국인 유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화교를 갖다가 다 장악을 합니다. 다 장악을 하는 이것도 이제 통일전선 공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반을 닫고요. 그런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미국을 총공격,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이들의 용어로는 전략적 총공세의 시기가 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략적 총공세의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미국에 투자한 주식시장에 있는 중국 자본을 한꺼번에 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갖다가 이거 한꺼번에, 이거 예시로 들어놓은 거예요. 한꺼번에 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확 무너지겠죠. 그러면은 막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때 그거에 이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동안 정보통신 이 네트워크에 깔아놓은 멜웨어 이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금융시장에 완전 셧다운 시켜버리는 겁니다. 셧다운. 동시다발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마비 상태로 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기업입니다. 아주 이건 전략적으로 키운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이제 정보통신망 회사로 전 세계에 독점 체제를 갖다가 만들었잖아요.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정보통신 ICT 전이에요. 그래서 통신망을 딱 장악하면, 특히 이제 5G로 넘어오는 걸 갖다가 화웨이에 다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차단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빼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5G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뭡니까? 바로 정보통신과 사물이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오고 있는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인터넷 시기잖아요. 이거는 뭐냐? 정보통신망만 딱 장악하게 되면 모든 사회를 다 장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이게 중추신경계를 딱 장악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기가 오게 되면 뭐냐? 교통, 통신, 금융망만이 아니라 교통, 통신, 항공, 그 다음에 전기, 수도, 하수도, 모든 것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블랙아웃 시키고 마비시켜라, 이런 거죠. 그럼 대단한 혼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 바로 이때는 이 사회자가 동요를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바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적인 여론 조작, 가짜 정보를 갖다가 그냥 살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동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한 것이다, 뭐 가짜 정보, 뭐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하면 사람들이 막 동요되게 만들고, 또 이거 가짜 여론 공작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트럼프 또는 바이든 하여튼 이게 미국 행정부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악마화를 만들게 되고, 사람들이 진짜로 그걸 믿게 만드는 뭐 이런 공작을 하게 되고, 동시에 통일전선 공작으로 구축해 놓은 미국의 진보 또는 좌파 좌익 단체들을 전면적으로 봉기시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그러면은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군사,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이제 총체적 마비 사태가 있으면 그 당시에도 우리 싸울 필요가 없어. 그때 바로 우리 중국의 핵잠수함을 갖다가 뉴욕항이 있죠. 거기에 자유의 여신상 앞에다가 핵잠수함을 쫙 띄워 올리라는 겁니다. 그 뛰어오르고, 그 다음에 와싱턴 DC가 있는 체서피크만, 거기 앞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쫙 뛰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샌디에고 LA에 항구에 미국의 핵잠수함이 쫙 떠오르게 보면서 슬쩍 과시하는 거죠. 자신의 이 무력을.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교전입니다. 외교전. 바로 우리의 중국의 이 외교부장이라든지 이들이 미국에 딱 간다는 거죠. 가서 자,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이 뭘 의미하는지 안다. 총체적으로 마비 상태에 빠져 있고 무너진 미국은 그냥 백기를 들 수밖에 없을 거다. 바로 이게 우리의 전쟁이다. 바로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지. 라고 하는 거를 예시로 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시를 들면서도 강조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예시다. 또 여기에 고착돼서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상황과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하니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총융합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라고 다만 이 예시를 든 거야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나온 그 비밀 정보에 의하면 2015년인가 16년도에 그 시진핑 저거죠. 그래서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정치공작국입니다. 정치공작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이 군대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거의 정치공작국에서 그 시진핑한테 뭐 100%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온 저거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죠. 주석,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고 보고한 게 2015년도 말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비밀 첩보 내용도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기반을 다 마련했다는 거죠. 이제 공격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러한 그 얘기까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만 하느냐 아니죠. 미국과 붙어 있는 캐나다, 호주, 캐나다는 정말 참담합니다. 근데 캐나다, 호주는 정말 참담한데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초안 전쟁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침식당하고 그 사회가 무너져 나간 게 정말 참담한데 그거는 캐나다는 그나마 지금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참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캐나다나 호주와 다른 게 뭐냐?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사가 안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호주 그리고 영국, 독일 뭐 전 세계를 거쳐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이 무제한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주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일전선 공작. 이걸 갖다 이제 해외 통전이라고 하거든요. 해외 통일전선 공작. 해외 통일전선 공작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 통일전선을 한다는 거죠. 통일전선은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산당이 목적을 딱 설정해요. 그리고 목적을 딱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에 전 사회의 제반 세력을 다 결집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오늘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목적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은 목적은 대한민국을 친중 종속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딱 보면은 한국의 뭐 야당 세력, 그 다음에 이른바 이 노조, 그리고 진보 시민단체,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종교계도 들어가 있고 다 하는데 이들이 전부 다 일단 목표가 윤석열 정권 문화 또는 뭐 탄핵 뭐 이렇게 해서 끌어내리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그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른바 보수 뭐 조중동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언론 단체, 그 다음에 여당도 들어갑니다. 여당 중에서 목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 뭐 일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내각제를 만들면 줄기장창 우리의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은데 이들까지 다 규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전선을 갖다 구축한다는 거죠. 목표 바로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윤석열 정부 타도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면 제반 세력을 끌어모아서 무너뜨리는 데는 다 많은 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뜨려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유목적, 그러니까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고 조직력을 가지고 있고 실행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 다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에요. 그래서 그거 있는데 바로 현재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친중 종속국가화라고 하는 걸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정부 타도시키고 여기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규합해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조정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전선 공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도 통전부가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반이 있죠. 통일전선, 바로 우리 한국 사회라면 한국 사회의 야당, 중국과 이념을 같이 하는 야당 세력들과 또는 이 진보적인 사회 단체 또는 이 노조 이들과 깊은 연대를 갖다가 오랫동안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 이념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경제적인 이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혀 안 밝혀져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에 중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30년간입니다. 30년간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키운 이 기업들하고 그러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과 경제, 정치 이념을 갖다가 결부시켜서 이걸 갖다가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의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교수들, 전문가들 이 전부 다 이제 친중화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 방송 우리 뭐 그 중국 자본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데 이게 들어와 있고 거기에 뭐 대규모로 중국 자금 들어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친중 이익화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그 조선족 분들 조선족 분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많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게 중국인 유학생,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출신의 그 조선족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에 각종의 이 거점을 갖다가 다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 다 그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뭐 이러한 체제를 갖다가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공작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묶는데 단순히 이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걸 갖다 쭉 조사해 보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단순히 이념으로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경제적 이익으로 엮습니다. 경제적 이익으로 엮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러한 정치 공작전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그래서 이게 아마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선거 마찬가지고요. 지금 캐나다는 중국의 부정선거, 정치 공작,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게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어 있고 올해 1월 달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이 캐나다에 CSIS 캐나다 왕립 경찰 정보국입니다. 정보국에서 이걸 갖다가 무려 7부에 걸쳐서 종합 분석 보고서가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캐나다 왕립경찰 기마대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할 수가 없었어요. 캐나다 왕립경찰 기마대 그 정보국에서 이거를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1996년입니다. 1996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 제기한 정보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다 밀려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바로 중국의 그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한 캐나다의 정치 권력 집단이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던 거예요. 무시를 하면서 캐나다 사회가 그냥 뭐 엄청나게 무너져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트리도가 이 사임을 함과 동시에 바로 전국적으로 공개된 게 무려 7부에 해당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개입, 선거 공작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다 나와 있고요. 미국에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요. 호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호주도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만,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공작할 때 선거 개입, 부정선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 최고의 ICT 정보통신 강국인 대만이 바로 전면 수개표로 이것을 갖다가 전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통신 이 망을 통해 가지고 전산 조작할 여지를 갖다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정치 공작의 엘리트 매수 그리고 뭐 대리 부패라든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부정부패 방식과 관련해서는요 인류 역사상입니다. 전 세계가 아니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 중국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매수할 수 있느냐. 그 방식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들을 다 동원해요. 정말 고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외국의 엘리트들한테 행하는데 중국 내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하면서 내부적으로 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공산당 공작원들도 놀랍니다. 아니 미국의 하다못해 바이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중국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레드 핸디드라고 해가지고 다 폭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중국 공작원도 놀래요. 자유민주주의에 그거에 이 맹주라고 하는 미국 정말 도덕과 자유와 민주주의 정신과 뭐 이런 것들에 확고하다라고 하는 그런 엘리트들 이들이 너무나도 쉽게 맥로로 중국에 매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지들도 놀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매수를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정치 공작전. 여기에는 이제 부정선거, 선거 개입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기술 탈취전, 사이버 해가지고 기술 탈취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얘기 들어봤더니 특히 이제 최첨단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방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방산 기업이 있으면 핵심 대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그런데 중국이 그 기업들 앞에 이제 카페라든지 식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5시부터 중국 공작원이 와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문 앞에. 그래서 가서 이제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까는요. 뭐 기술 탈취전, 사이버전, 정보통신전,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빼고 미국과 전 세계에선 이미 다 밝혀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해봤더니 이거는 인민해방군의 기업입니다. 인민해방군의 기업. 이게 이제 정보통신, 우리의 중추신경망을 딱 장악한다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화웨이를 커 나가는 과정이 정말 악독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노텔이라고 있는데 원래 정보통신 사업의 전 세계 총화였습니다. 가장 앞서가던 그런 회사를 갖다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를 철저하게 유린하고 이걸 갖다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악독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하여튼 그거 바탕으로 해서 크게 되고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정보통신망 이게 독점적인 기업으로 키운 게 바로 뭐냐, 이들이 알게 된 거예요. ICT 정보사회에서 중추신경계를 장악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모든 것이 끝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약 범죄전이 있죠. 마약 범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거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끔 이게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라든지 뭐 이런데 여기 좀비 마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완전히 저 좀비들이야. 마약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좀비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그래서 펜타닐뿐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바로 전 세계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약 공급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 이거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걸 하느냐? 바로 북한. 이거 아시죠? 첫 번째, 오늘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청정국 더 이상 아니면 그 지위를 이미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두 번째, 북한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마약 생산 공급국입니다. 마약 생산 공급국. 그런데 북한의 마약은 어떻게 오느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 카르텔,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 뭐 이렇게 범죄 집단 얘기하면 이거 뭐 여기 중국 없어. 전부 다 조선족 몇 명 있고 태국, 그 다음에 베트남. 이 범죄 집단이야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배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배경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마약 카르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약 범죄전입니다. 이거는 한 사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마약 범죄. 아마 이 나르코스와 같은 다큐멘터리성 다큐멘터리 필름을 갖다가 다큐멘터리성 드라마를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걸 보다 보면 다큐멘터리다 보니까는 진짜 상황을 그대로 극화해가지고 한 거죠.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죠. 일반 드라마가 아니고요. 그거 보면은 마약이 들어오게 되면 단순히 마약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와 한 국가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마약 카르텔 이 집단화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이 들어가면요, 단순히 마약 중독자 문제가 나오고 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범죄 집단이 대규모로 대기업화가 돼요. 거기서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사회의 엘리트들, 검사, 판사, 경찰, 군대, 정치인, 교수, 전문가, 종교인들까지 전부 다 매수를 합니다. 뭐 헤어날 수 없게 매수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이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손 쓸 수가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회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회가 그냥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데, 중국 공산당이 이걸 왜 하냐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망가진 사회는 중국 공산당이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 갖다가 이제 마약 중독자로 저거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길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3년도부터 이들이 뭐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우리는 바뀌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1983년도입니다. 그때 중국 출신의 이른바 통칭해서 삼합회 범죄 집단들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전략적 연대를 갖다 구축하고요. 그러면서 1997년도 이후부터 이 마약의 그 아주 그냥 강력한 가공할 위력을 갖다가 눈뜨게 되고 이거에 얼만큼 허술한가 미국이나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걸 알게 되고 유럽이라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그 조직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 펜타닐이라는 걸 집어넣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악의적이고 도끼에 가득 찬 그러한 것으로 전개하고 있는 마약 범죄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광범위하게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야당 절대적으로 막죠. 마약 범죄 수사 그리고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너무 그러니까 기본 그 예산까지도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법 절대로 제정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마약 범죄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인지전, 미디어전, 여론전. 아마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이미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댓글 공작, 여론 공작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과 중국 공산당입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 조작하고 가짜 정보, 거짓 뉴스 뭐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갖다가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디어전, 여론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 조작전.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문화전, 교육전이 있어요. 이 초안전에는 문화전, 교육전, 인지전이 있습니다. 근데 문화전, 교육전, 인지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를 갖다가 장악하는 겁니다. 뭐에 맞춰서 장악하고 중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론 조작전, 가짜 뉴스, 미디어전, 뭐 교육전, 문화전이 이제 총체적으로 목적이 인지전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전개를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회색지대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국 공산당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민간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수단을 중국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대응을 못하게 뭐의 이름으로 법, 국제법, 인권 이거로 절대로 대응 못하게. 그런데 거기를 갖다가 들어오는 게 바로 회색지대를 갖다 공략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 개발전이 있습니다. 투자 개발전. 중국은 단 하나도 순수한 민간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없어요. 이미 70년 됐어요. 70년. 종국기관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국기관 전부 다 통일전선 공작기관이라고요. 근데 일반 민간인도 동일해요. 민간인도 일반 기업들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공산당이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투자 개발을 한다, 순수한 투자와 개발과 경제 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아주 전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뭐 공자마을, 차이나타운 또는 한중 문화타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광범위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개발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장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 여기 이제 그 대표적인 뭐 이러한 방법들 이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 통일전선 공작, 그래서 통일전선 공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의 이제 정치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이거 장악하고 군사 안보 뭐 이런 거 다 빼내고 그 다음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 정치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서 이들의 이념 또는 이념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이익 뭐 이런 것들로 엮어가지고 결국은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중국 사업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돈 많이 벌어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언론 방송 전문가들이 국민 상대로 해가지고 공포감 주어지듯이 중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면 한국 경제 망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19% 정도,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19%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굉장히 큰 부분이죠. 우리나라 사회는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겉으로 드러난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을 왜 자극해?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 하면은 우리 실용적으로 사고해야지. 중국 자극하지 마. 중국이 싫어하는 거 하면은 우리만 피해를 얻게 돼. 우리 경제 20%야. 우리 한국 경제 그냥 망하게 돼 있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중 교역 구조가 그 97%입니다. 97% 거의 다예요. 거의 다가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입니다. 중간재, 자본재, 기술재. 크게는 우리가 중국의 이 공장 운영해서 거기서 생산해서 중국에도 팔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한테 다시 수입해오는 이런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장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나라의 그 부품과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반도체 같은 거죠. 반도체 아주 전형적인 이 기술재이죠. 그래서 기술재 자본재인데 이러한 거죠. 그래서 97%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우리한테 마음이 안 들을 때 우리한테 뭐 사드 보복하고 뭐 이러잖아요. 한한령 내리고 절대 못합니다. 이거 절대 못해요. 왜? 97%가 중간재, 기술재, 자본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부분을 건드려요. 한중 관계를 교육을 만약에 끊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당하지만 중국이 죽습니다. 중국 산업이 죽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얘들이 아주 우리한테 아프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언론 방송 동원해가지고 한국인한테 공포감 주기 가장 좋은 거. 이게 이제 이 미디어전 여론전인데 뭐냐 하면 롯데마트 또는 이 중국인 여행객들. 이런 아주 상징적인 걸 해놓고 이게 공격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다 끝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흔들어 놓는 거기에 우리나라 언론 방송이 전면에 서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정치 공작전 그러니까 해외 통전, 정치 공작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다. 이거는 단순히 이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기에만 또는 유럽이 우리나라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유럽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은 완전히 친중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아시다시피 벤츠라든지 자동차 기계 해가지고 중국 경제에 완전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패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독일에서조차 바로 이러한 보고서가 지금 나오는 이러한 보고서가 2023년도에 나올 정도로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이른바 경제적인 실용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가치 자체를 갖다가 중국에 넘겨주면 그러면 독일은 끝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정말 우리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거의 말기암 환자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회복시킬 방법이 없는 정도로 지금 와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그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도 이제 피해를 입고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총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에 가면은 결국 우리 다 같이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이건 영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영국에서 정보국에서 영국 사회에 어떻게 침투해서 들어와 있나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당정 군민 학을 동서남북 중으로 총동원해서 전방위로 공격해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 모든 일상이 모두 전쟁의 수단이자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이 공작의 이 조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종 이 단체들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미 이른바 들어와 있는 한중 우호. 한중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중이라고 들어가 있는 게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 민간 단체를 포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순수 민간 단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의 순수 민간 단체 없습니다. 중국의 사회 단체는 전부 다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기관이에요. 공작기관이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10명에서 15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는 당세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당세포.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조기 축구회 여기 동네에서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침에 이게 축구하는 동네 마을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최소한도 10명, 11명에서 15명 모이잖아요. 그러한 조직에도 무조건 당세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전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이 사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민간이라는 게 없어요. 순수한 민간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주는 게 이른바 이들이 뭐 우호, 교류, 문화, 교육 뭐 이러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뭐 민간 단체라고 사회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배후에 바로 중국 공산당 통전부, 통일전선공작부, 그리고 그뭐 중연부, 중앙 그 대외연락부라든지 인민해방군 정치공작부, 선전부, 이러한 중앙의 각종의 그 배경이 다 있는 외곽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사회단체, 순수한 사회단체로 위장을 하고 바로 전 세계에 통일한 조직들을 갖다가 무수히 만들어요. 무수히 만듭니다. 그리고 무수히 각각에서 다 이런 단체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이 보통 중앙지부가 있고 전국의 그 지부들을 만들어요. 이런 각각의 또 단체들이. 그런데 그걸 뭐냐?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의 전쟁입니다. 이게 무서운 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 이게 이 다양한 층위로 이게 엮어 놓으면 꼼짝 못 합니다. 여기에 이념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 놓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현재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 여기 총영사 이 영사가 지금 뭐 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이 원하지 않는 문화 공연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허락을 안 해줘요. 대관을 안 해줍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밑에서는 이제 여기 대사관에 있는 중국 영사가 막 가가지고 압력을 넣어요. 그런데 대놓고 저거 하는 건 아닌데 밑으로 이렇게 압력 놓으면 담당자 분들이 절대로 허락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떤 분 저기 지방 대학의 문화관한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한 그 행사를 갖다가 허용해 줬다가 거의 직장에서 쫓겨나는 상황까지, 쫓겨났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 상황까지 이게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그 조직들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 있죠. 국제우호연락회는 어디입니까? 국제우호연락회 인민해방군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동방명주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주권을 완전히 유린하고 중국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들의 주권을 행사했던 그게 바로 동방명주. 근데 지금 동방명주에 대해서 우리는 처벌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이게 못합니다. 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 자기들의 사법권을 여기서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갖다 침해하고 침탈하고 유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평화통일 촉진회라든지 동포인 경제연합회라든지 뭐 이건 간단한 예시만 든 겁니다. 간단한 예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범죄전, 우리나라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지금 심각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정보기관, 그 다음에 중국의 범죄 조직,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 해외 화교 화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또 대리인이 있죠. 그래서 베트남, 태국, 이 동남아 범죄 집단, 중남미 마약 카르텔 이들과의 연계를 해가지고 역으로 이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내 범죄 집단이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거죠. 손을 대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익이 끈끈하게 엮여 나가면서 우리 사회를 갖다가 쭉 이제 암세포 퍼지듯이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얘기를 적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버 화웨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정보통신, 그리고 CCTV 얼마 전에 이게 나왔죠. 우리나라의 하다못해 경찰, 공안 이쪽 부서들까지 중국의 CCTV가 전부 다 감시하고 있는 걸로 이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보통신뿐만 아니고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우리가 위탁 생산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위탁 생산하는 경우도 그런데 거기 몰래 이 전자제품에 정말 설계도에 안 나와 있는, 눈에 안 띄는 곳에다가
그 스파이 칩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스파이 칩을 갖다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OEM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누가 조작을 하느냐? 중국 공산당이 조작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북경에서요. 북경에서 그걸 갖다가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냐? 지금 중국 제품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저가 제품으로 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뭐부터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가 공세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가전 제품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가전 제품. 지금 중국에서는 이게 최고의 이 비즈니스 중에 하나로 이게 지금 막 성황리에 전해내고 있습니다. 무슨 비즈니스냐? 바로 남의 사생활 엿보기. 남의 사생활 엿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뭐 있다 보면 청소기, 자동 청소기 돌리고 음악 틀어놓고 뭐 즐겁게 뭐 이게 뭐 좀 이러면서 리프레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이제 이 중국산 자동 인공지능 AI 청소기면 거기에 이제 그 비밀 카메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생활을 다 엿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중국 공산당 인밀해방 중국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한테 유출이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IP 들어가가지고 빼는 다음에 그걸 갖다가 중국인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남의 사생활, 남의 그 집에서 벗은 모습 그렇게 보고 싶은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고 싶어 하나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수익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다못해 민간도 IP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 미국, 한국, 서울 여기서 하는 걸 갖다가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중국 공산당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AI 안면 인식과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공안에 이 내부 자료를 갖다 이게 폭로된 것 중에서 봤는데 어떤 거냐면 중국의 이 베이징에서요 공안이 저기 이 중국 저 남쪽에 선전시 있지 않습니까? 선전 홍콩하고 바로 앞에 있는 선전시의 극장이에요. 극장이면은 다 어두컴컴하잖아요. 어두컴컴해요. 근데 거기 다 그 CCTV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중국 공안이 딱 거기를 갖다가 딱 트니까 바로 거기에서 안면 인식으로 그 어두운 공간에 사람들이 쫙 뜨는데 그 옆에 뭐가 뜨느냐? 그 사람의 성명, 출신, 거주, 주소, 그다음에 그 한족이냐 아니면 뭐 조선족이냐 뭐 이런 것이 옆에 쭉 떠요. 그 정도까지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 그래서 이제 중국을 현재 디지털 1984 조지 오웰 아시죠? 완전 빅브라더가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사회. 그것이 바로 그 전체주의 사회가 디지털화해서 구현이 됐다. 그래서 디지털 전체주의 또는 디지털 1984가 완벽하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하냐면은요, 이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여기에 이제 이 개인별로 신용평가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다 매겨집니다. 점수가 매겨져가지고 신용도가 몇 점 이상이면 그러면 너는 뭐 철도라든지 뭐 이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근데 너 신용 점수가 좀 낮아? 너는 안 되겠구나. 너가 사회에 이 신용을 보여준 만큼 너의 권리를 허락할 거야. 그래가지고 딱 제안을 해놓습니다. 제안을 해놓는 게 지금 오늘날 현실인데, 그러니까 움쩍달싹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까지 하느냐? 그들 가족들까지 합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도에 저기 광동성하고 문제가 됐던 게 그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그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서 대거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연자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중국인들이 있는 분들이 아니. 나를 건드리는 건 되는데 왜 내 애기까지 건드리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건 못 찾겠다 해가지고 막 시위를 벌였던 그런 사건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을 갖다가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통제를 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해서? 중국의 전자제품 그리고 우리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화웨이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서요. 이게 정말 가공할 위력입니다. 가공할 위력.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초안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미국 사례, 뭐 정보통신에다가 이거 멜웨어 뭐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다음에 자기들의 전략적 총공세 시기에는 그걸 총동원 한다. 이렇게 나가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마비시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제품, 중국의 화웨이 모든 게 엄청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수입한 회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문제 없다. 보안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철통 보안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그런 우려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백도어입니다. 백도어. 뒷문이죠, 뒷문.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앞에는 완전히 그냥 뭐 다이너마이트 핵폭탄 가지고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보안 장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뒷문이 열려 있는데.
뒷문으로 전부 다 빼가지고 얼마든지 들어와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전면적 조사를 이게 실증 조사를 해야 되는데 중공이 만약에 마음만 먹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본 사회 기반 시설, 교통통신, 전기, 수도,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총공격을 갖다가 감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실증 사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간의 국경 분쟁 시에 문바이 이 블랙아웃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그 배경에 중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뉴스위크지의 탐사 보도에서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깜짝 놀란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른바 블랙아웃전, 초안전 중에서 블랙아웃전 또는 사회 기반 시설 전쟁, 중국이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초비상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총체적인 분석을 갖다가 해나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갖다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여론 공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가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여론 조작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그 구글에다가. 참고로 구글 코리아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것을 조사할 때 2020년대, 2022년 3년 정도까지는 구글 검색 엔진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한 2023년, 2024년 이게 막 사회 문제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구글 코리아가 어떤 식으로 이걸 갖다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검색이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 우회하려면 뭐 덕덕고라든지 엔진이 많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여기서 하면은 또 거기서는 다 뜹니다. 구글 코리아가 검색에서 막아놓은 그런 것들이 거기서는 좀 많이 뜨게 되는데 중국에 뭐 나는 개인이요 또는 뭐 팔로우 더 파티 우리 그 선거 이게 그 시스템 선거 개표 시스템에 이 중국 해커의 흔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팔로우 더 파티는 공산당의 구호입니다. 영원히 당을 따르라 이런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심어놨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문화침탈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고요. 다만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동방명주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간첩법이나 이런 것들 갖다가 절대로 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가 그나마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정보원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 기무사도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서 지금 방첩사하고 정보사를 나눠놓고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강하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법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있죠. 반대를 합니다.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을 막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간첩과 우리 사회를 갖다가 침탈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반간첩법 이거라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 외국의 악의적인 세력을 놓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대놓고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그 동방면주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한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법이 없다 보니까 식품안전법, 그래서 벌금 매겼습니다. 벌금. 그러면은 여기 우리 이 비밀경찰서 우리 주권을 유리하는 이들이 그거 눈 하나 꼼짝하나요? 안 해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국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거 했던 왕해군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중공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에서 여기 활동했던 그 사람 지금 고개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게 드러나니까는 기자회견에서 맨 처음에 뭔 얘기했느냐? 우리나라의 정당인, 정치인, 교수, 기자들, 언론사, 핵심 간부들, 당신들 내 돈 먹지 않았느냐라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놓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다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압력이라도 가야 되니까 식품안전법으로 경고라도 해준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아무런
이들이 그 한국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놓고 활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바로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법률전입니다. 법률전. 자유민주주의의 법치, 이 인권보호, 이 법을 이용해서 이들이 손해배상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3년 걸려요. 그래서 개인을 갖다가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누굴 동원해서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을 동원해서입니다. 로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기진맥진하고 개인적인 삶과 경제적으로나 직장 완전히 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실체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막는 뭐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죠. 여기에 지금 그 이 통일전선 공작기관이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 각각의 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그 뭐 이게 정당 야당 그 세력들부터 해서 저변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더욱더 이게 지금 해고 이게 공작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는 뭐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공자학원이라든지 문화, 교육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지 않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걸 갖다가 전부 제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략해 들어왔던 6.25 때 그때 우리 국군 육사단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빛나는 승리를 갖다 거뒀던 게 바로 8.5죠. 8.5. 그래서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자기들의 그 이 침략해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패한 거, 대한민국의 결기 이런 것들을 절대 원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없애고자 했던 게, 지워버리고자 했던 게 8.5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걸 갖다가 막았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광주의 정율성 같은 경우 뭐 이게 교육문화전이에요.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이 화순인지 광주 이쪽 출신의 중국 공산당원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이 유명한 혁명군가 이걸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북한 있죠. 북한의 그 이 군대에 이 노래를 갖다가 대거 작사 작곡한 게 정율성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민족 영웅이 되어 있죠.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 중국의 외교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주시와 협력 통해서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지금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율성 기념관, 정율성 음악제, 정율성 공원, 정율성 정율성 그리고 정율성의 이 생가를 갖다가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정율성은 민족운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원이고 중국 국적이고 공산당원이고 6.25 때는 북한군으로 제복을 갈아입고 그 북한군 문화성 국장으로 동족의 가슴팍에 총구리를 들이는 뒤에서 나팔을 불었던 자가 정율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현재 그 민족의 영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율성 음악제를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노래를 부르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느냐, 바로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연변에 자주 갔습니다. 연변에 자주 갔는데, 연변에 가면 우리 조선족들 끊임없이 70년간 세뇌를 당한 상태에서 중국 공산당과 한족을 향해서 끊임없는 충성맹세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연에서 나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우리의 영웅이지, 우리를 살려주셨지, 모택동 주석이 우리를 살려주셨지, 신중국을 만들어주시고 조선족을 잘 살게 해주셨네, 모택동 주석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뭐 이런 얘기, 충성을 계속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게 바로 우리 광주 대한민국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애들 대상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 만세, 그리고 모택동 주석이 우리를 민족의 영웅이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율성 음악제 같은 데서. 그러면은 뭐냐, 바로 그 어린아이들이 내용은 몰라요. 중국어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뇌리에 깊숙이 박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전, 교육전, 문화전이에요. 계속 박혀서 중국은 우리가 미워하는 일본과 상대할 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상대해야 할 우리의 우방, 우리의 친구,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민족의 영웅, 그 다음에 인민을 갖다 잘 살게 해줬네. 그리고 우리는 한국 중국 간의 발전은 바로 중국 공산당 모택동이지. 이런 식으로 깊숙이 박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것을 갖다가 해 나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바로 이 부정선거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거 여론 조작에 이 중국인들 그리고 조선족들 동원한 했을 때 그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돈을 얼마큼 주었느냐라고 하는 내부 문서가 이제 우리가 밝혀낸 게 폭로가 된 게 여기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뇌 작전이라고 해요. 우리는 인지전인데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은 중국 군사 또는 군사과학지 여러 개의 이 저널이 학술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거기에 나오는 인지전이 뭐냐면 우리 뇌를 통제한다는 거거든요. 뇌를 통제한다. 그래서 제뇌전, 통제뇌. 그래서 뇌를 통제한다. 그래서 제뇌전이라고 하는데 제뇌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제뇌 작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전 세계 최고의 경험과 학술적인 이게 수준을 갖다가 자랑을 하는 게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입니다. 최고의 저널들이 최고의 논문들이 나옵니다. 정말 이들은 100년간 이거를 갖다가 경험해 왔고 이걸 실행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뇌를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해 나가고 있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요즘에 시크 이게 AI 동원해서 나왔다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이 정도뿐만 아니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네티즌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공산당이 이 여론 조작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하나 우리나라의 지금은 없어졌는데 청와대 이 국민청원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 애당 애족 애국합시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자 여기에 중국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말. 자 한국의 청와대 개설판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어디에 우리는 가입하기 너무 쉽다. 그래서 이걸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름 집어넣고 뭐 집어넣고 들어가서 내가 말한 요걸 갖다가 복사 떠가지고 계속해라. 이런 식으로 동원하는 이게 증거 사진이 되겠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찾아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걸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검색해봤더니 지방에 무수히 많은 정부와 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맘카페, 다음 맘카페, 이 네이버 블로그 여기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증거 자료인데 여기에 중국인들이 또는 조선족들 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맘카페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그냥 동일한 이 조작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족 맘카페 실상사회에 이런 것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윤민우 이 교수가 이들이 인지전, 여론전, 미디어전을 어떻게 하느냐 실증 분석한 학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 밝혀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나라 사이버 안보센터에서 밝혀내는 건데 이제는 뭐까지 하느냐 바로 가짜 뉴스 포털, 뉴스 사이트까지 만듭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인지전, 거짓 정보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선일부 이렇게 만들어요. 조선일부. 그런데 똑같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똑같아요. 한자라든지 도안이 똑같아요. 근데 조선일보 한자만 달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이트 주소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딱 하면은 사람들이 딱 하면 자기는 조선일보 본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그 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중국이 원하는 한국 사회 여론이라든지 가짜 뉴스를 갖다가 대고 그걸 갖다가 지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인들은 야 조선일보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대라고 하면서 이게 신뢰를 갖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인지를 바꿔놓고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려 480개 정도가 이게 개설했는데 이걸 갖다가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의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 거기에서요. 문재인 정부 말기 그 다음에 이재명과 이 윤석열 이게 대선이 있었잖아요. 2022년도 그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던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얘기한 겁니다. 제발 한국 사람들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느냐? 자, 이번 대선 한 번만 더 이기자. 한 번만. 이번만 이기자. 우리 거의 한 80%까지 왔다. 8분 응선까지 왔다. 한 번만 더 이기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우리께 되는 거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해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거 동원돼서 이게 한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전개를 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 때 아마 이 친중 종속화되는 그 전략인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들이 원하는 세상, 이 사회주의로 갖다가 넘기려면은 가장 마지막 남은 걸림돌, 다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마지막 남은 걸림돌이 뭐냐? 한미동맹 하나입니다. 한미동맹 하나. 그래서 이거 미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하는 건데, 이거 쫓아내고자 하는 건데,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강력한 우군이 뭐냐? 한중동맹입니다. 한중동맹. 그래서 중국의 막강한 힘을 동원해서 바로 미국을 몰아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우리가 다 이뤄내온 자기들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이게 기본 전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북한과 직접적 연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로 남았고, 대부분의 우리 좌익들이 대부분 그래서 중국과의 동맹, 실질적인 동맹, 연대 이걸 해오고 있는 겁니다. 통일전선이죠. 근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때 심각하게 넘어갔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뭐 정권 20년 재창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우리가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끝난다. 다 장악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만 더 5년만 더 나가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친중 종속 국가로 그대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차질이 난 겁니다. 완전히 차질이 생긴 겁니다. 차질이. 그래서 자기들이 아까 큰 지정학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이 지역을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만을 먹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작업이 거의 다 끝났다는 거죠. 근데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연대 강화, 이걸 통해 가지고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갖다 확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온 겁니다. 엄청난 차질이.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바로 내부적으로 설정한 게 윤석열 조기 퇴진 또는 조기 레임덕 을 갖다가 설정을 하고, 바로 자기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 다져놓은 이 초안정 기반을 총동원해서 해왔던 것이 지난 과정이었고, 그것이 지금 이 계엄령 12.3 계엄령 또는 계몽령 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 대거 동원하고 뭐 이렇게 들어온 게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외교전 많이 들어오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 야당 지도자,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인들 이른바 특화원이라고 얘기하는 중국의 언론인 없습니다. 전부 다 중국 공산당 공장 요원들이고 선전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거 모아서 그냥 뭐 대놓고 회동하고, 그 다음에 뭐 동계올림픽 간다라고 하면서, 이 국가가 위중한 상황에 국회의장이란 자가 뭐 낙점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 중국에 가서 시진핑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명하게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갖다가 지금 보면서 너무나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와 있어서 뭐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몇 개를 적어놓긴 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할 때 이거 사기당한 거다라는 것만 알아도 사기 안 당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성격, 이들의 전쟁의 성격을 일단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간첩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마지노선, 국가정보원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군의 어떤 정보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경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말씀드리고 저거 하는 게 뭐 무수히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뭐 이런 국제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대만, 여기서는 이 중공의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전략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하고 알고 위기의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이들과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대를 해서 이러한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 독립, 이게 침탈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현재 진행되는 이 지정학적인 얘기, 이걸 좀 떠나서요, 지정학적인 이거를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정학적으로 제2의 건국,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지정학의 대운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미국의 중국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1972년도에 소련을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중공과 전략적인 타결을 한 게 1972년도 미중 대땅뜨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중국이 이제 그걸 받으면서 나중에 변화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미국의 힘에 의해서 세계로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하가 됐던 것이죠. 바로 저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반세기 만에 바뀐 겁니다. 앞으로 계속 바뀝니다.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이미 미국 사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 대땅트 이후에 미중 인게이지먼트 등을 관여라고 하는데, 이 협력의 방향과 정확하게 역순으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역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뭐냐? 한국의 전략적 가치, 경제적 가치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1950년도에 무참하게 짓밟힐 당시에 이 지정학적 긴장이 분출되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명실공히 10대 경제 강국이고 5대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기술력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크게 이게 올라가면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우위를 가졌던 부분이 쭉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중국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거의 뭐 말기암 환자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미국까지 정책이 전환되면서 앞으로 현재 정책을 계속한다면 계속 고립화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서 자본이, 국제 자본이 엄청나게 이탈되어 나오고 있어요. 하나만 소개하면은요, 갈 곳을 모릅니다. 갈 곳을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싱가포르로 몰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런데 제가 딱 이게 국제 지경하고 딱 갖다 보면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자본을 갖다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산업경제 기반이라든지 모든 거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사는 우리의 이게 4세대 신정상 동력산업, 중국과 다 겹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 완전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 이거 위협이 되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은 엄청난 모멘텀을 갖다가 지금 마련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만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한미동맹 강화하고 우리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나가면, 이걸 갖다가 또 하면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완벽하게 성숙이 되고 있다. 우리의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정치 지경 이런 것들은 잘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아셨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걸 갖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최대한 그걸 갖다가 이용했던 지혜를 발휘를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오늘날과 같이 탄탄한 기반 위에 올려 세워서 나눴는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바로 그 정신, 실용의 정신, 실질적인 정신, 국제전쟁의 정신을 갖다가 못 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좌익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지금 이런 식으로 혼란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 자체는, 이 객관적인 조건 자체는 우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제지정학과 국제지경학과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한다. 반드시 극복하면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기회가 지금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의 자유화와 북한의 해방, 더 나아가는 그런 것까지 지금 우리 열려 있는 그러한 이거 다 웬만하면 올 수 없는 그러한 이 기회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모셨으니까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다지는, 그리고 중국을 갖다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